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자료도 안 내고 있어. 해명 자료를 안 내고 있어. 왜? 해명 자료를 내면 그 해명이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나니까 안 내고 있는 거야. 내일까지가 기한인데 황교안이 내일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해명 자료를 내지 않으면 황교안 지명 철회해야 돼. 황교안이 내일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 자료를 내지 않으면, 해명 자료를 내지 않으면 황교안은 지명 철회해야 돼. 내 말 맞아 틀려? 황교안을 왜 지명 철회해야 되는데? 황교안이는 법무부 장관이면서 법을 어겼어. 종교인이면서 10계명을 어기고 법무부 장관이면서 법을 어겼어. 그러면서 현직 국회의원에게 누명을 씌워서 내란 음모죄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간첩 증거를 조작하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무마시키고, 그게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해? 그런 자가 어떻게 총리까지 돼? 메르스보다 더 위험한 건 편법, 위법, 불법 총리야. 내일까지 해명 자료를 안 내면 황교안 지명 철회해라! 라고 요구해야 돼, 박근혜한테. 그리고 이 메르스 문제 해결될 때까지 국외로 나가지 마라! 출국 금지시켜야 돼. 지금 격리자가 1300이야. 그런데 그 1300명이 누군지 알아? 지금 우리 정부의 문제는 뭐냐면요, 1300명의 격리자가 있다. 격리자는 뭐야? 감염자는 아니야. 감염됐다는 사람이 아니라 감염자하고 접촉한 사람이 1300명이야. 그러면 지금 1300명에 대해서 어떻게 격리하고 있어? 격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어? 그거 알죠? 자가 격리 대상자가 전라도까지 가서 골프 치고 왔대. 그게 격리냐, 씨발? 그게 격리야? 1300명 격리자라고 발표만 하지 말고 1300명을 어떻게 격리하고 있는지 밝혀, 씨발. 지랄들이야, 진짜. 여러분, 저는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 메르스 괴담을 지금 언론은 어떤 생각을 하냐. 언론이나 여론조작단은 지네가 열을 지나서 다음 주 말쯤 돼갖고 딴 이슈 터트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딴 이슈를 터트려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거 메르스 문제는 국제 문제야. 다른 나라의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와서 최대 희생자를 낳았다고. 동아시아 최대 감염자 환자라며. 그럼 우리는 이 메르스 문제에 대해서 메르스가 완치됐다는 거, 메르스균이 없다는 걸 국제사회에 증명해내야 된대.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앞으로 수출도 문제가 되고 관광도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 2주 뒤에 책임을 물어야 돼요. 메르스 공포를 확산시킨 언론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돼. 지금 메르스 공포를 확산시킨 언론이 연합뉴스야. 이 연합뉴스가 정부로부터 돈 받고 운영되는 언론사인데, 이 연합뉴스 뉴스가 뜨자마자 1분도 안 돼갖고 수천 개 댓글이 달리고 찬성이 수만 개가 달려. 기계 돌리고 있는 거야. 이거 책임을 물어야 돼요. 연합뉴스는 일반 언론이 아니야. 다른 나라는 조선일보보다 연합뉴스를 중요하게 봐. 왜? 연합뉴스는 우리나라 통신사야. 통신사라는 게 뭐냐? 언론사를 기사를 뿌리는 데라고, 보도 자료를. 그런 연합뉴스가 지금 메르스 괴담을 주도하고 있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물어야 돼요. 연합뉴스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 2주 뒤에 정말로, 아니 지금 언론 보도대로 심각한 질병이라면 학교를 막 휴교할 만큼 209개, 여러분 209개 학교를 휴교했어. 학교를 수백 개를 휴교한 사건이야. 학교를 휴교했다면 그만큼 큰 사건이야. 이게 설마 국민들한테 불안과 공포를 가중시키기 위해 한 거야? 그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한 거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렇게 심각한 사건이 아니라면 누군가 처벌을 받아야지. 우리가 볼라벤 때문에 놀라고, 에볼라 때문에 놀라고, 신종플루 때문에 놀래고, 국민들이 매번 불안 초조에 떨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여러분,
중국이나 홍콩은요,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신속 대응을 했대요. 정부 차원에서는 초강경, 최악의 상황을 일찌감치 중국이나 홍콩은 전염병이 돌았을 때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 놓고 대비를 했다는 거야.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심각하게 알리지 않았대. 그게 뭐냐?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서 대처하고 국민은 침착하게 하는 거, 그게 선진국형이라는 거야. 중국이 우리보다 후진국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딱 그거야. 정부 차원에서는 최악을 가정하고 대비를 세우고 국민은 침착하게 대응하는 거, 그게 정상적인 나라야. 그런데 지금 국민들과 언론은 난리가 나고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 이거는요, 박근혜가 물러나야 될 사건이에요. 나는 이게 메르스 환자가 늘어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지금 메르스 환자가 발견된 15일부터 17일 동안 보여준 박근혜 정부의 모습, 작년 세월호 모습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 이건 박근혜가 물러나야 될 거야. 메르스 환자가 얼마나 늙건 어쩌건 이건 책임지고 물러나야 돼. 정부가 없다는 거야. 원래 정부는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국민은 진보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야, 전염병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정부는 최악의 가능성을 대비해서 막 과잉 방어를 하고, 과잉 방역을 하고, 국민은 개무시를 하고, 그래야 전염병 문제에 대해서 안심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정부는 개무시를 하고 국민이 과잉 반응하고 있어. 나라 꼴이 이렇게 된 원인이 뭐 때문이야? 초기 대응을 개판으로 한 박근혜 정부 때문이야. 그럼 쟤는 지금 어떻게 책임지려나? 이미 스토리도 짜놨어. 보건복지부 장관 자르고 끝낸다.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 하나 자르고 끝낼 문제 아니야. 이거 보건복지부 장관 하나 자르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이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문제야. 고작 30명 환자가 발생했는데 무슨 대통령이 책임지냐? 아니, 고작 30명 환자가 발생했는데 학교를 209개나 쉬어? 209개의 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을 쉬었잖아. 여러분,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메르스는 14세 미만한테 걸린 적이 없대. 그런데 왜 초등학교 유치원만 휴교하냐? 다른 나라에선 14세 미만으로는 메르스 감염자가 없다는데, 그 뉴스 봤죠? 왜 우리나라만 초등학교 유치원이 휴교를 하고 휴업을 하냐고. 왜? 3, 40대 젊은 엄마 아빠들 엿먹이는 거야. 인터넷 하는 엄마 아빠들 겁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14세 미만은 걸린 적이 없다며. 근데 왜 초등학교 유치원이 209개나 휴업을 하고 지랄이야. 휴업했으면 14일 동안 휴업해라. 그리고 교육료나 보육료 받을 생각 하지 마. 절반씩 물어내야 된다, 너네. 휴업을 했으면 14일은 가야지. 위험하다며. 위험해서 휴업했다며. 14일은 쉬고, 14일에 대해서 그만큼 보육료 받지 마라. 국민을 아주, 14세 미만은 감염자가 없다라는 기사가 났잖아. 그 기사가 가짜야? 그 다음에요, 이게 여러분, 메르스는 뭐라 했어요? 메르스 굉장히 막 대단해 보이잖아. 중동 독감이야. 중동 독감. 중동이 굉장히 서민들 못 살아. 여러분, 왜 텔레비전에 보면 왜 가난한 애들 많이 나오잖아. 유니세프에서 막 그 구호 물자 주는 애들, 굶고 막 가난한 애들, 그런 애들이 걸리는 병이야, 이건. 주변에 막 사막이 허허벌판이라 주변에 병원 의원 없고 의사를 만나려면 며칠씩 낙타 타고 가야 되는 나라에서 걸리는 병이라고. 우리처럼 주민번호만 내면 3,000원에 병원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 걸리는 병이 아니야, 이게 원래. 그럼 지금 걸린 환자들은 뭔데요? 아니, 그 병원에서 첫 번째 그 환자한테 다 울면거리니까 중동 독감이야. 여러분, 잘 생각해봐. 중동 독감 별거 아닌 걸로 보이지? 아니, 독감이 뭐 그렇게 위험해요? 이 사람들아, 독감으로 사람이 죽어.
해마다 독감으로 얼마나 많이 죽는데. 이게 백혈병 환자나 암 환자나 독감 걸리면 죽는 거야. 왜냐면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백혈병 환자, 암 환자, 에이즈 환자 이런 사람들은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독감 걸리면 바로 죽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은 독감으로 죽어, 많이. 그래서 독감이 치사율이 있는 거야. 그래서 독감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야. 독감이라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은 병은 아니지만 우리 독감 많이 겪어봤잖아. 그러면 그냥 중동 독감 이렇게 부르면 돼. 그런데 중동 독감 그러면 어때? 그냥 독감. 독감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냥 별거 아니잖아. 그 독감으로 대처하면 사람들이 공포감에 떨지 않기 때문에 묘한 이름을 갖다 붙인 거야. 중동 호흡기 증후군. 중동 독감이야.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요. 이 중동 독감 환자보다 심각한 게 폐결핵 환자야. 우리나라가 지금 원래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가 몇 년 전에 완전히 결핵 환자가 사라졌다 그랬어. 결핵 완치국가 판정을 받았던 나라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결핵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 결핵 얘기 기사 좀 갖고 와봐. 결핵 환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니까? 그게 더 심각한 병이야. 이 결핵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과도한 다이어트와 영양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는, 그 다음에 각종 이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폐결핵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예. 이 폐결핵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 좀 찾아봐봐. 그게 더 심각한 병이야. 이 결핵이라는 게 결핵균이 있어요. 결핵균이 폐를 갉아먹는 거야. 그래서 폐를 갉아먹으면 그 갉아먹은 폐는 재생이 안 돼. 그게 폐결핵이야. 그래서 폐결핵은 평생 사진 찍으면 나와. 지금 젊은 사람들하고 학생들한테 결핵이 늘어나고 있다. 그 기사 봤죠? 그게 더 심각한 병이야. 예.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지난 5월 15일부터 지금까지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거리면서 메르스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현재까지 확실하게 확인된 거 2명이죠. 한 사람은 죽은 다음에 이게 메르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됐는데 저기 장례를 치렀는지 어쩐지 그런가 봐. 확실하게 확인된 게 2명이야. 근데 지난 17일 동안 자살한 사람 숫자는 더 많어. 암으로 죽은 사람 숫자가 더 많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중동 독감에 대해서 날마다 환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요, 그렇게 직접 환자가 병동 전체를 오염시켰는데 지금 2주일 만에 환자가 30명밖에 발생 안 했잖아. 그럼 이거 그렇게 전파력이 높은 질병은 아니에요. 내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그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메르스 환자 하나한테 병동 전체가 오염이 됐어. 그리고 1300명이 격리 대상이야. 꽤 큰 병, 그러면 굉장히 많이 전파된 거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30명밖에 발생 안 했다면 이거 전파력이 강한 거 아니에요. 전파력이 강한 거 아니야. 이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매일매일 2배씩 늘어난다면 몰라도 그래서 지금 진짜 전문가 의사들은요, 메르스 괴담 보고 비웃어. 진짜 전문가들은 비웃는다니까. 이게 메르스가 정말 심각하다면, 여러분 우리 안질 알아보자. 눈병 얘기 나왔는데 고등학교에서 눈병 한번 돌면 반에 막 5-6명씩 눈 시뻘겋게 다리잖아. 그지? 그런 거 생각해봐봐. 이게 정말로 심각한 병이면 한 반에 뭐 30명짜리 한 반에서 10명 정도가 입원을 하고 그 중에 2-3명이 죽었다 그러면 심각한 병이야. 근데 안 그러잖아. 이건 무슨 얘기야? 독감이야, 독감. 독감. 그러면 이게 이 독감 치사율이 높잖아요. 아니, 지금 죽은 2사람은 내가 어제도 얘기했잖아. 지금 죽은 2사람은 뭐라고? 원래 중환자였던 노인,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천식으로 5일 동안 입원했어야 됐던 사람이야. 천식으로 입원할 정도면 중증이야. 그런 사람한테 그리고 천식이라는 게 뭐냐면 알러지 질환이에요. 면역체계 이상이야, 그것도. 그래, 그런 환자가 걸렸으니까 죽는 거라고. 이걸 갖다 일반 치사율로 전환 안 해. 세계보건기구에 물어봐. 지금 세계보건기구 공식 입장이 뭐냐면 이거는 공기 중에 대중에게 전파된 게 아니라, 즉 지역에 전파된 전염병이 아니라 병원 내부에서 전파됐기 때문에 전파성이 심각하다고 보지 않아서 우리나라에 국경을 봉쇄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 그게 세계보건기구 입장이지. 내가 잘못 알은 거야? 내가 오늘 아침 읽은 기사에 의하면 세계보건기구 공식 입장은 지금 메르스가 그렇게 전파성이 심한 질병이 아니라서 우리나라 국경을 폐쇄하거나 출입국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어. 그게 국제기구의 판정이고,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메르스가 심각한 질병이라고 안 하잖아. 정말로 심각한데 그렇게 얘기했다. 그럼 얘네 2주 뒤에 청와대 문 닫아야 돼. 정말로 메르스가 심각한데 메르스가 심각하지 않다라고 지금 저렇게 버텼잖아. 정말로 이게 심각한 질병이면 2주 뒤에 문 닫아야 된다니까? 근데 왜 저러겠어? 심각한 질병이 아닌 거야. 그래서 저러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메르스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주변에서 메르스라고 떠드는 애들이 누구냐? 요원이야. 요원이라니까? 오늘 아침에도 아침부터 하고 계속 똑같아. 저 수영 가도 돼요? 저 우리 애를 어디 데려가도 되나요? 이러면서 조심스럽게 걱정을 해. 그럼 막 같이 걱정하는 척 하면서 공포팔이를 해. 그러다가 내가 이런 얘기를 쭉 하잖아. 그럼 막 낙타 얘기로 웃으면서 때로 막 낙타 농담을 던지면서 판을 갈어. 그 좀 이따 또 들어와. 제가 뭘 해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사실 조심은 해야겠죠? 이러면서 또 공포팔이를 해. 그러다가 내가 딱 나타나가지고 한 칼에 정리해주면 또 낙타고기 팔다가 야! 아주 지랄들이야. 아침 내내 그랬다니까. 내가 지금 3판을 구웠어. 3판을. 낙타고기 3판 구웠어. 그거 보신 분? 똑같이 패턴이. 오늘 아침에 그거 보신 분? 와서 조심스럽게 막 걱정을 해. 어저께는 무슨 의대생이라고 뻥치다가 걸렸고 오늘은 무슨 소방대원 얘기하다 뻥쳤어. 걸렸어. 낙타고기 3판 구웠다니까? 결국은요, 지금 황교안이 지금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를 안 내놓고 있잖아. 황교안이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 안 내놓는 뉴스를 가리기 위해서 메르스 공포를 파는 거야. 소위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렇게 위험한 병 아니라는데 왜들 그렇게 호들갑이야. 그 호들갑 떠는 거 누구야? 요원들이야. 아니 정말로 그렇게 메르스가 심각하면 이 요원들은 2주 뒤에 더 해야 돼. 왜? 전염병이라는 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병이야. 정말 얘네들이 그렇게 정말로 메르스를 걱정했다면 6월 10일 이후에 더 왕성하게 활동해야지. 만약에 사라지기만 해봐. 이번에 메르스 공포 돌린 새끼들 그 명단 공개해야 돼. 정말 씨발놈들인 거예요. 내가 이걸 당해봐서 알아. 내가 옛날에 보건복지부 장관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와, 이 씨발놈들이 이거 국민연금 없애야 된다고. 국민연금 반대운동을 날마다 그 홈페이지에, 우리 홈페이지에 사람이 별로 안 와가지고 일주일에 2건 많이 올라온 날이야. 그래서 내가 2건 글 쓴 사람한테 댓글 얼마나 많이 달았다고.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 한 다음에 그 국민연금 반대운동한 새끼들 하루에 수백 개를 달어. 하루에 수백 개씩 와서 글을 다는데 사람은 다른데 내용이 똑같더라고. 7가지 종류를 똑같이 수백 개를 붙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추적을 했어. 야, 2006년까지 그랬다니까? 그러다가 2006년 지방선거 딱 끝나니까 거기서 한나라당이 압승을 해요. 그러다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높은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 개새끼들이. 2004년 여름부터 2006년 여름까지 국민연금을 없애야 된다고 지랄 연병하던 새끼들이 그때 6월 지방선거가 딱 끝나니까 싹 사라져. 정말 수천 명이 싹 사라지고 그 다음에 뉴스에 나오는 거야. 그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높다고. 내가 그때 봤잖아. 그래서 나는 그 뒤로 막 떠들고 다니는 얘기가 나오면 일단 안 믿어.
막 그렇게 떠드는 새끼들 얘기 일단 안 믿는 게 그때 봐서 알아. 얼마나 조직적인데. 막 믿을 수밖에 없게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자기, 어저께도 그랬어. 자기의 매형 친구가 의료진인데 어쩌고저쩌고 말을 시작하길래 어느 병원 누군데? 싹 갔어. 자기가 의대생인데 메르스가 심각하다. 어느 학교인데? 그냥 가고. 뭐 자기 누가 아는 사람이 소방대원인데 지금 심각하다면 어느 소방대 누구냐고. 그냥 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돌고 있는 내용이 다 그렇잖아. 지가 직접 소방대원이라는 얘기 안 해. 그지? 자기 아는 사람의 누구가 전달받은 얘기다. 그래서 자기가 전달 받았다. 이렇게 돌고 있잖아. 이런 어디서 있어가 이런 개접하는 새끼들 진짜. 중동 독감. 중동 독감이라니까. 중동 독감? 중동 독감이야. 그러면 독감으로 사람이 죽기도 하냐? 죽어. 나 어렸을 때 홍콩 인플루엔자라고 기억나요, 여러분? 홍콩 인플루엔자 기억나요? 내가 그게 중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홍콩 인플루엔자라고 난리 났었어. 사람 여러 명 죽고. 그래서 그때 인플루엔자가 뭔가 무서운 병인 줄 알았잖아. 나중에 그러니까 독감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린 시절에 그때 홍콩 인플루엔자 그 되게 겁났어.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잖아. 그때 우리는 감기밖에 모를 때인데 70년대 80년대 홍콩 인플루엔자 이러니까 막 어머 무서운 질병인가 봐. 그런데 나중에 지나가고 한참 지나니까 독감이라 그러더라고. 이런 연병? 사스. 어머 사스가 뭐래. 뭔가 심각한 병인가 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류 독감. 새가 옮기는 독감. 이거는 정확하게 이번 건 낙타 독감이야. 낙타 독감. 그러니까 지난번 거는 사스는 저기 그 조류 독감이었고 새가 옮기는 독감. 이건 낙타 독감이야. 근데 이걸 갖다 막 무시무시한 병인 것처럼 메르스, 뭔가 메두사인 것 같고 뭔가 마법의 힘을 지닌 듯한 무서운 질병인 것 같은 느낌을 막 주는 거. 신종플루도 독감이었더만. 독감, 이게 신종플루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 독감 수준이었대요. 신종플루도 일반적 독감 수준이었대. 일반적 독감 걸리면 그렇게 죽어. 진짜예요. 왜? 각 병원에 중환자실 있잖아. 그 중환자실에 의사들이 들락거리잖아. 의사들의 몸을 통해서 독감균이 전파되면 중환자실에서 여러 명 죽어나가. 이거 병원에 있어본 사람은 알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둘이 합쳐갖고 25년을 병원에 있어봤기 때문에 내가 아는데 병원에서 여러 명 죽어요. 중환자실에서. 죽는 이유가 독감 때문이야. 독감이 한 번 돌면 여러 명 죽어. 그게 다 독감으로 죽는 인원으로 들어가는 거야. 사망 원인에. 신종플루는 돼지 독감이었어? 그런 거야. 정말로 걱정된다. 지금 여러분들 너무 막 저기 메르스가 겁나요 이러면서 휴대폰으로 글 쓰고 있지. 빨리 휴대폰을 던져. 휴대폰 던져. 왜? 휴대폰에 균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휴대폰이 변기보다 더럽대잖아. 왜냐면 이 손에 땀 때문에. 손에 땀 묻고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계속 바깥에 돌아다니고 그 저기 대중교통 잡았던 손으로 또 막 하잖아. 휴대폰에 균이 그렇게 많대. 메르스가 그렇게 겁나면 휴대폰을 다 버려. 던지고 채팅하지 마. 꺼져. 나가. Get out! 컴퓨터로 메르스가 너무 겁나요. 막 아픈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걱정되면 저기 자판을 버려. Get out! 나가! 자판에 얼마나 균이 많은 줄 알아? 아유 그렇게 무서운데 자판기 커피는 어떻게 마시고 정말로 그렇게 메르스가 두려우면 놀이시설 가지마. 근데 진짜 내가 볼 때요 놀이시설은 위험해요. 뭐가 위험하냐면 롯데시네마나 CGV 뭐 메가박스 이런 것처럼 그런 극장들 최소 1시간 반 이상 가까이에 사람들이 몰려있어. 그것도 밀폐된 공간에. 극장은 환기도 안 돼. 극장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 다음 놀이시설 손에 땀을 쥐는 익사이팅 그거 하고 내려가지고 거기 전국에서 모이잖아. 롯데월드 에버랜드. 전국에서 누가 온지도 모르는 애들이 손에 땀을 쥐고 익사이팅하게 놀다 가면 거기 그냥 병균이 버글버글. 놀이시설 가면 안 돼.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이거 앞으로 한 2주일 가면 안 돼요. 메르스가 사라졌다는 얘기 나올 때까지 가면 안 되는 거야. 대형마트에 만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어. 주말에 가봐 그냥 발디딜 틈이 없지. 그 중에 누가 감염자하고 접촉했는지 알아. 대형마트 가면 안 돼.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가면 안 돼. 그러면 어디서 먹나요? 재래시장 가. 재래시장 사람도 없고 그 밀폐된 공간도 아니고 재래시장 가서 사다 먹고 슈퍼에서 사다 먹고 그러면 돼. 그 저기 영화 보고 싶어요. 텔레비전에서 동시상영 보면 되고. 괜히 그 동네 사람들은 뭐 몇 명 안 모이기 때문에 동네에 조그만 가게 다니는 거는 걱정하지 마. 동네 식당, 동네 뭐 이렇게 저기 목욕탕 이런 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 문제는 대형 우리나라의 3대 놀이시설 이런 데가 위험한 거야.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경기도에서 실제 감염자가 있는 지역 애들이 휴교령이 떨어졌어. 걔네들이 앞으로 뭐 하겠어 주말 내내. 놀러 다닐 거 아니야. 그러다 놀이시설 간다니까? 놀이시설 가서 막 만졌을 거 아니야. 그 애들을 통해서 이렇게 균이 전염되는 거지 뭐. 안 그래? 그러니까 놀이시설 가면 안 돼 앞으로. 앞으로 저기 메르스가 사라졌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저기 소멸되었다라는 발표가 날 때까지 놀러 가면 안 돼. 근데 그게 참 어려울 거야. 왜냐하면 누가 그랬냐? 어떤 언론에서 그러더만 메르스는 지구가 멸망해야 사라진다고. 어머 어떡하냐. 이제 에버랜드 삼성 에버랜드랑 롯데월드 서울랜드 싹 망했네. 메르스가 지구 종말할 때까지 안 없어진다는데 어떡하니? 예. 지랄들이야. 마스크 쓴 사람들은 격리자일 수 있어요. 예.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스크는 어떤 사람이 쓰는 거라고요? 마스크는 멀쩡한 사람이 예방하는 목적으로 쓰면 안 되는 거야. 마스크는 누가 써야 되냐? 내가 메르스 감염자하고 접촉했다. 그런 사람이 쓰는 거라고. 나의 기침을 통해서, 나의 콧물을 통해서 전염되지 않도록. 즉 마스크를 쓴 사람은 저 메르스 감염됐을 수 있어요란 표시야. 마스크는 그런 뜻이라고. 멀쩡한 사람 마스크를 안 쓰는 게 낫다니까? 뭔 말인지 알았지? 마스크를 쓴 사람은 뭐야? 그 메르스 감염자하고 접촉한 사람들이 자기 기침이나 자기 콧물, 기침을 통해서 전파될까봐 쓰는 거야. 안 그런 사람이 쓰면 오해받아. 지금 인터넷 판매 1위라는 그 마스크 일반인 쓰면 안 돼. 그거 철저히 병균을 막는 거라서 언제 쓰는 거냐? 메르스 환자를 직접 치료할 때 그거 쓰고 왜 미드에 보면 시체 이렇게 해부할 때 쓰는 플라스틱 안경 알지? 그런 의료용 안경 쓰고 이렇게 쓰고 잠깐 치료할 때 쓰는 거야. 그걸 버리는 거야. 그 비싼 거를. 그 고글하고는 달라요. 되게 커요. 커다란 그 안경. 마스크 쓰라는 얘기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언론에서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라래요. 그 마스크는 보균자만 쓰는 거야. 그러면 보균자가 아닌 사람은 마스크를 쓰면 돼, 안 돼? 그거 안 쓰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러면 왜 자꾸 마스크를 쓰라고 그러는 거냐? 그게 심리전이라니까. 심리전.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메르스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야. 그걸 노리고 지금 마스크를 쓰라고 언론에서 지랄 연병을 떠는 거라고. 자기가 그 감염된 사람하고 접촉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써야 되는 거야, 마스크는. 공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마스크 쓰라고 부추기는 건데 덩달아서 마스크 쓰세요. 황사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팔아요, 심지어. 지금 이 와중에 장사한 새끼들이 있어, 지금. 마스크 팔고 손세정제 팔고. 그러면서 지금 그 인터넷에 메르스하고 아무 관련 없는 건데 메르스 치료제라고 판다며. 아휴, 이 썩을 놈들 진짜, 이 개사기꾼들. 언론이 사기를 치니까 덩달아 사기를 쳐요. 내가 볼 때 이렇게 지금 허위 물품 판 사람들 있지.
메르스를 막 저기 팔아가지고 같이 물건 판 사람들, 대기업은 안 걸려도 일반 개인은 나중에 다 잡아들여. 이거 사기죄로 다 처벌받을 거야. 두고 봐. 마스크는 개인 위생으로 쓸 수도 있지. 개인 위생으로 마스크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한 번 마스크 썼지, 만약에 이 마스크를 벗었지, 버려야 돼. 마스크를 제대로 위생용으로 쓰려면 한 번 마스크를 쓰면 반드시 버려야 돼. 마스크를 내렸다가 다시 썼다, 그러면 안 쓰는 게 더 낫다니까. 개인 위생용으로 쓸 거면 한 번 썼다가 버려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몇만 원짜리 마스크를 지금 사가지고 그걸 여러 번 쓰면 없던 병도 걸려. 사람이 숨을 쉴 때 호흡에 수분이 나와요. 호흡에서 수분이 나와. 그러면 그 내쉬는 숨에 있는 수분이 마스크에 묻어 있다가 손을 통해 병균이 오염되면 그게 마스크를 오염시키고 그걸 흡입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스크는요, 꼭 일회용이어야 돼. 한 번 썼다가 벗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환자실에 반드시 중환자복을 입고 들어가요. 일반인이 들어갈 때 내 몸에서 병균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종이로 된 옷을 입어. 뒤에서 묶는 거. 그리고 종이 마스크를 쓴다고. 그거 재활용하면 안 돼. 부직포같이 생긴 그 종이 마스크를 쓰고 종이 옷을 입는데 그거 다 버려요. 그런 건 전부 다 한 번만 쓰는 거야, 마스크는. 예. 일회용 나무젓가락 쓰듯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것도 모르면서 막 마스크를 깨끗이 빨아 쓰면 돼. 아니야! 마스크 깨끗이 빨아 쓰는 거 아니야. 예. JTBC 호흡기 내과 의사가 일반인들 마스크 쓰는 거 나쁘지 않다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마스크를 써도 된다고 얘기한다니까. 그럼 마스크를 부추기고 있다니까. 지금 손석희 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 호흡기 내과 의사가, JTBC 뉴스가 손석희 뉴스야? JTBC 뉴스라고 다 믿으면 안 돼. 마스크 장사하는 거라니까, 지금? 지금 마스크 장사를 해서 노리는 게 뭐냐? 메르스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수치를 보고 싶은 거야. 볼라벤 때 창문에다 테이프 붙이라는 게 같은 목적이라고. 우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걸 보여줘서 공포를 확산시킨 거야. 그런 것처럼 마스크를 쓰라고 해서, 아니 마스크를 왜 쓰는 건데? 지금 메르스가 공기 중으로 감염된다는 과학적 증거 나온 거 있어? 메르스가 공기 중에 감염된다라는, 공기 중에서 전염된다라는 과학적 증거 나온 거 있냐고. 없어. 현재까지 없어.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보수적 판정이라 그래. 만일의 사태의 위험성, 100% 안 걸린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한 위험성이지만, 실제로 지금 마스크보다 중요한 건 손 씻는 거예요. 언론에서 마스크 써라 얘기할 시간에 손 씻으라고 얘기해야 된다니까. 대중교통 소독 확실하게 하라고 그러고 손 씻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돼. 그런데 손 씻는 거 중요하다는 얘기 하는 횟수보다 마스크 얘기를 더 많이 해. 이유가 뭔데? 마스크는 눈에 보이거든.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숫자가 보이거든. 그걸 노려서 마스크 쓰라는 거야. 정 쓰고 싶으면 써. 그 5만원짜리 마스크를 한 번 쓰고 버리고 그럴 돈 있으면 해야지 뭐. 5만원짜리 마스크를 한 번 쓰고 버릴 거면 버려. 돈 많으면 뭐. 그렇게 해야지. 야, 지금 그렇게 메르스가 걱정이 되면 밖에 나가지 말고 다음 주에 내내 집에서 3일 동안 그냥 청문회나 봐. 팩트TV. 자, 여러분 검색해보세요. 팩트, 피읍, 애기할 때, 기억, 트, 팩트TV라고 검색을 하면, 예. 이게 또 중요한 거야. 팩트, 요렇게 치면, 팩트TV라고 쳐요. 예. 에이씨. 미안해. 영어가 익숙치 않아서. 예. 팩트TV를 딱 검색을 해. 그러면, 이렇게 방송이 떠. 팩트TV라고. 여기 KKTTII 있지.
가짜 팩트TV가 많아. 넘어가지 말고 KKTTII 요게 팩트TV야. 이거를 딱 누르고 보면 이 그 메르스에 대해 아니 뭐지? 다음 주에 이 팩트TV를 검색하고 월화수 이걸 보면 돼. 어디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지금 잠복기인데? 그렇게 메르스가 걱정되면 어디 싸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월화수 3일 동안 저 팩트TV에서 황교안 청문회 그거나 온 가족이 같이 봐. 그게 안전하지. 메르스가 사라질 때까지. 황교안 청문회가 다음 주 월화수야. 8, 9, 10. 다음 주에 8, 9, 10 3일 동안 황교안 청문회 하니까 괜히 사람 많은데 돌아다니면서 그 감염되고 전염되고 그러지 말고 집안에서 이렇게 그 저기 팩트TV 딱 켜놓고 자꾸 만지지 말고 그 쓸데없이 채팅하면서 만지고 그러지 말고 그냥 켜놓고 쭉 봐.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청문회 끝난 다음에 망치분 방송으로 오면 돼. 내가 다음 주에는 그 청문회 보라고 월화수 방송도 안 할 거야. 재방송도 안 할 거야. 다음 주에 월화수는 방송도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그 팩트TV에서 청문회 보시고 예 청문회 끝난 다음에 만나자고. 예. 그러니까 이제서 또 뭐 야한 게임 하자고. 뭐? 야한 모임 자영 교환하실 분. 야한 모임을 너랑 왜 해? 그럼 모텔 가도 되죠. 가서 뭐 하게? 네가 모텔 가서 뭐 하려고? 청소하게? 보니까 딱 여친도 없게 생겼구만. 아 남친이랑 가게? 미안해. 모텔 가도 되죠. 네가 모텔 가서 할 일이 뭐 있어? 뭐 거기서 뭐 야한 영화 보게? 아이고. 집에서 봐 집에서. 근데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면 이 모텔이란 데 위생 상태가 그렇게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별로 이 침구를 세탁을 하지 않는 거. 더러워. 그게 이 모텔이 위생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자주 안 가는 게 좋아. 이 모텔 같은 데 자주 안 가는 게 좋아요. 예. 아, 모텔에 라면 먹으러 가는 거야? 미안해, 몰랐어. 아, 모텔에 라면을 먹으러 가는구나, 요즘은? 그랬구나. 미안해. 아, 선풍기를 왜 고정을 안 하느냐? 별게 다 궁금하지? 이게 선풍기를 고정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또 과학적인 거야. 왜냐? 이 선풍기를 한 방향으로 계속 쏘잖아. 그러면 주변에 산소가 줄어들어. 주변에 산소가 줄어들어서 그 무리해서 호흡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몸이 불어. 근데 이 선풍기를 돌리잖아. 돌리면 그 뭐라 그러나 선풍기 때문에 붓는 증상이 좀 줄어요. 그래서 나는 이 선풍기를 늘 돌려.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만 계속 쏘면 부어. 나는 다른 사람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선풍기를 계속 쏘이고 있으면요 땡땡 부어올라. 근데 이걸 회전을 시키면 덜 하더라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회전을 시키면 전반적으로 공기가 시원해지기 때문에 훨씬 나아. 예. 그리고요 이 막 선풍기 에어컨 같은 거 많이 안 트는 게 좋아요. 예. 이 에어컨도 사실 여름 감기의 주적이 에어컨이야. 그거 알지? 왜 그러냐면 이 에어컨이 굉장히 건조한 바람이야. 이게 보통 감기 증상이 뭐야? 호흡기, 콧물 나고 목에 가래 끼고 목이 붓고 이러는 거잖아. 그게 전부 다 뭐 때문이냐? 건조한 바람 때문이에요. 에어컨이 사실 여름 감기의 주적이야. 그래서 에어컨 많이 안 트는 게 좋아요. 여름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내가 볼 때 여름에 가장 열 식히는 좋은 법은 찬물에 손 씻는 거야. 예. 여러분들 여름에요. 에어컨 키는 것보다 찬물에 손을 자주 씻어주는 거 있잖아. 그게 훨씬 건강에 도움이 돼요. 손이 깨끗해서 좋고, 그 다음에 손을 찬물에 씻으면서 몸에 열이 나가서 좋고, 예. 샤워하면 물이 많이 들어. 그리고 하루 종일 샤워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백수나 그렇지. 우리처럼 바쁜 사람들은 하루에 이렇게 손만 1시간에 한 번씩 씻어줘도, 그게 더위를 식히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예. 그래서, 문 꽁꽁 걸어 담그고 에어컨 트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예. 그 에어컨이
사실은 이 에어컨이 문제가 뭐냐면 에어컨이라는 게 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이고 그래서 그걸 냉각시켜갖고 마른 공기를 내보내는 원리잖아. 문제는 뭐냐면 수분을 빨아들이는 위치가 계속해서 병균에 노출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닦아줘야 된대. 일주일에 한 번씩 필터를 닦아줘야지 그게 에어컨으로 감기 안 걸리는 법이라는 거야. 근데 뭐 사실 누가 그렇게 에어컨을 일주일에 한 번씩 닦으면서 쓰나? 그래서 나는 에어컨을 안 켜. 물론 내가 에어컨을 안 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우리 집 에어컨은 17년 전에 샀어. 그해 너무 더웠고 나는 임신을 했었지. 너무 더운데 에어컨 저기 선풍기로 안 되는 거야. 찬물에 들어가서 앉아있는데도 너무 더운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신랑의 사무실로 쳐들어가갖고 에어컨을 사겠다라고 난동을 피워갖고 이제 에어컨을 산 거야. 그 당시에 이제 대우 에어컨을 산 건데 그 대우라는 회사가 무슨 냉각기 회사를 인수해갖고 이 대우 자동차 대우 에어컨이 굉장히 시원했어. 그리고 옛날에 대우에서 티코라고 있었잖아. 대우 티코가 달리면서 에어컨을 키잖아. 얼어 죽어. 얼마나 시원한지. 그랬었어. 하여튼 대우 르망, 대우 티코 이런 게 엄청 시원했어. 에어컨이 좌우지간. 근데 우리 집 에어컨이 와 이게 진짜 17년 됐는데 엄청 시원해. 한 번 틀면 그냥 얼어붙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가족 간에 대화가 안 돼. 우와! 그러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가족끼리 그냥 바라보면서 미소만 지어야 돼. 말은 안 돼. 말을 주고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저 에어컨이 비상 상황 있잖아. 왜 갑자기 40도 이상의 고열이 막 폭염이 며칠씩 몰아쳐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을 때 대비해서 놓는 거지. 저건 평상시에 키는 용 아니야. 키면 안 돼. 예. 엄청 시원해요. 켜놓으면 진짜 막 얼음처럼 막 차가워지는데, 와, 귀가 먹어. 귀가 잘 안 들려. 예. 요즘엔 뭐 에어컨이, LG 에어컨이 잘 나왔다고 하더만, 예. 좌우지간. 근데 이 에어컨은요, 사실 전력을 너무 많이 먹잖아. 이 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고민하고 넘어가야 돼. 이제 이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여름이 다가오는데, 사실은 메르스 걱정하면서 에어컨 틀어놓는 거, 그거 어리석은 짓이야. 정말 메르스가 걱정되면 에어컨 틀면 안 돼. 에어컨의 그 건조한 바람이 그런 호흡기 증후군을 증폭시켜요. 그래서 이 에어컨을 틀 때는 문을 환기를 시켜줘야 돼. 정기적으로. 그거 잊지 마시고. 전기 얘기. 이제 여름이 되면, 내가 볼 때는 아마 2주 뒤에 무슨, 몇 가지 뉴스를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갑자기 뜻하지 않은 지하철 사고가 난다든가, 그래서 막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혹시 올까 걱정이 돼요? 왜냐면 이게 메르스 뉴스를 너무 퍼뜨려놨기 때문에, 이걸 메르스 뉴스를 덮을 정도의 뉴스면 그 정도 대형 사고여야 돼. 아니면 어마어마한 게 무너져 내린다든가, 아니면 무슨 테러가 일어난다든가, 그렇게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 메르스로 저지른 이 언론에 이걸 주워 담을 수가 없어. 지금 이 언론이라는 이름의 쓰레기들과 그 다음에 이 여론 조작단들이 오로지 지금 국민들을 정신없게 만들려고 너무 메르스 공포를 팔았는데요. 이 공포 팔아놓은 거 이제까지 얘네들은 생각했겠지. 또 작년에 에볼라 기억나요? 우리 방송에도 망치부인님 에볼라 무서워요. 에볼라 걱정 안 해도 되나요? 기억나지? 작년 여름에 에볼라 지랄 연병을 떨었잖아. 그런데 어느 순간 싹 사라지잖아. 에볼라 그렇게 정말 걱정하는 애였으면 계속 걱정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그 에볼라 걱정하면서 돌아다니는 애가 요원인 거야. 지금 메르스가 걱정된다고 돌아다니는 게 요원이야. 쟤네는 지네가 2주 지나서 싹 메르스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딴 얘기로 돌려버리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이번 메르스 사건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고. 에볼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동시에 팔았어. 그런데 이번 이 메르스는 우리나라만 일어난 사건이야. 만약에 이게 신종플루나 사스하고 왜 다르냐면요. 사스나 신종플루는 전 세계적 규모였어요.
이게 왜 내가 메르스하고 다른 게 다르다고 얘기하나 잘 들어봐. 에볼라나 사스나 신종플루는 전 세계적 장사였어. 전 세계적인 외국 그 백신 회사 장사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같이 덩달아 팔았어도 우리나라로 오는 피해가 없었어. 그런데 이번 메르스는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된 거야. 옛날 사우디아라비아가 몇 년 전에 메르스 때문에 지금까지 해명하고 있대잖아. 그런데 그래서 다른 나라는 메르스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환자가 30명씩 발생하고 2명씩 죽고 3명씩 죽고 안 그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계 최초로 지금 메르스 사태가 세계에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메르스가 발생했다는 거야. 우리 언론 보도대로라면. 그래서 이 문제는요, 우리가 메르스가 완전히 소멸된 걸 국제사회에 인증을 해야 되는 문제야. 그거 인증 못하면 우리 수출입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경제에 장기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메르스 사태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 에볼라나 신종플루처럼 잠깐 끝나지 않는다고. 이거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거야. 국제사회에 우리나라가 메르스 위험국이 아니라는 그거 인증할 때까지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이란 이름의 쓰레기들과 이 여론 조작단들이 언제나 지네가 냄비처럼 한 10일 막 이걸로 끓다가 다른 걸로 싹 돌리면 국민들이 돌아가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거 메르스 후폭풍은 경제 문제로 올 거야. 지금 경제적 타격이 엄청날 거라고. 메르스 때문에. 메르스 괴담 때문이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메르스 괴담에 동요하는 국민의 모습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누가 책임질 거야? 지금 누가 그랬더라? 홍콩의 어떤 국장이 우리나라로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방문을 취소했어. 그 사람의 방문을 취소한 이유가 뭔지 알아? 메르스가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래. 정직하게 질병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면 신뢰감을 갖는데 지금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메르스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홍콩에 무슨 코국장인가가 오기로 했던 모임에 안 오기로 한 거야. 메르스 자체가 위험해서가 아니라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는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안 오는 거예요. 국제적 망신이지. 이거 오래 간다니까? 잠깐만요. 내 말은 또 안 믿을 거 아니야. 자, 변상욱의 기자 수첩 들어보죠.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메르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메르스 공포가 번지고 있습니다. 감염자 늘고 사망자가 연속해서 발생하는데 보건당국은 국가적 재난은 아니다라면서 안이한 대처를 하다가 이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우왕좌왕하다가 이제는 막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구상에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 원인과 증상, 경로를 파악해서 어느 나라든지 대책반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만들었던 거죠. 질병관리본부에. 그래서 자기 나라로 들어올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도 만들어 놓고 보건방역당국이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1년 전 5월 14일 언론 보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전 세계로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이 확산되면서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에 따르면 전 세계 감염자는 571명, 사망자는 171명으로 집계됐다. 미국에서는 올랜드 지역에서 두 병원에서 직원 2명이 혈액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 1명은 치료를 받고 퇴원했고 1명은 회복 중이다.
좀 특이한 걸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예. 그 넓은 땅덩어리를 가진 미국, 사람도 많고 중동의 군인들도 엄청나게 보내고 있고. 그러니까요. 일이나 관광 때문에 중동을 오가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은 미국에서 어떻게 감염자가 딱 2명에 한 명은 완쾌 후에 퇴원, 한 명은 회복 중. 이렇게 됐을까?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 당연히 2012년 6월 메르스라는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한 뒤에 미국은 곧바로 매뉴얼을 만들고 언제고 미국으로 틀림없이 들어온다라는 걸 가정하고 대비했다가 신속하고 짜임새 있게 대처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예. 우리도 질병관리본부에 매뉴얼이 다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거 미국 거 베껴갖고 만들었을 게 틀림없는데 미국은 제대로 활용을 했는데 우리는 제대로 활용을 못한 거나 마찬가지죠. 예. 지금 이제 이 메르스 대응을 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세월호 때랑 뭐가 다르냐. 그렇죠.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아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뭐 300명이 정도 감염될 때까지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 아니라고 그런 겁니까? 예, 그러니까 300만. 국민안전처에서 이제 감염자가 300만 명은 돼야 이제 어떤 심각하다는 수준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 완전히 정신줄을 놓고 있군요. 지금 기사만 봐도 571명에 171명 사망이면 3분의 1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300만 명이면 100만 명은 죽는다는 얘기인데 40% 치사율이니까. 예, 대한민국에 300명이 발생하면 대한민국 국민 100명이 죽어나간다는 건데 뭘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예, 뭐 아무튼 정신 나간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예. 1년 전 언론 기사를 다시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우디 보건당국이 전 세계 메르스 환자가 몇 명이고 사망자가 몇 명이라는 거를 통계를 잡아갖고 언론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메르스라는 질병에 대해서 지구촌은 사우디가 원죄가 있다고 보는 거죠. 니들이 저질른 일이다. 니들한테서 예. 시작했다. 그러니까 사우디를 항상 주목하고 있다가 전염병 메르스가 돌면 바로 사우디에 가서 또 물어보고 확인하는 거죠. 지금 상황은 어떠냐? 니들 도대체 환자가 지금까지 몇 명이냐? 지금까지 몇 명 죽었는데? 라고 사우디한테는 매번 캐묻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사우디에서 발생한 메르스 환자는 840명. 이 가운데 44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100명만 넘으면 그중에서 30명 내지 40명은 또 숨져나가는 건데 예. 이 사우디 보건부가 계속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빨리 사망자를 2명에서 끝내고 신속하게 수습하지 않으면 네. 아시아에서 메르스함은 한국이에요. 의지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메르스 환자만 발생하면 한국을 쳐다보면서 니들 지금 몇 명 환자가 나왔지? 몇 명 죽었지라고 또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추궁당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메르스 환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얼마 동안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적도 없다. 딱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빨리 끝을 내야 됩니다. 지금 CNN도 계속 한국의 메르스 사망자 발생을 보도하고 있던데 네. 중국에서 원성도 높아진다고 하죠. 그럼 피해자가 늘고 사망자도 늘고 국가적 위신은 깎이고 관광객은 줄어들고 이게 연쇄 반응으로 계속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변명 한마디 못합니다. 환자가 있는 이상 그러니까요.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전염병 때문에 이 정치적 혹은 외교적인 그런 의미도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자세히 보니까. 역사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동양과 서양은 전염병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무너졌어요. 천연두 잘 아시죠? 오래전 기록으로 보면은 이집트 파라오가 1200여 년 전에 천연두로 사망했다는 기록도 있으니까 예. 이것이 다시 유럽으로 건너갔다가 유럽에서 콜럼버스가 이 천연두를 배에다 싣고 신대륙을 찾아가겠다고 아메리카로 가서 아메리카 인디언의 3분의 1이 10년 동안 죽어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니까 결국 동양에서 서양으로 가고 서양에서 또 동양으로 오는 겁니다. 패스트 같은 경우 지구촌을 3번 뒤집어 놓았는데 6세기 유럽에서 한번 난리가 났죠. 그다음에 14세기, 19세기 유럽에서 3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특히 14세기 유럽의 패스트 흑사병은 유럽의 역사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흑사병이 엄청나게 도시에서 번지면서 도시 인구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귀해지지 않습니까? 예. 노동력은 결국 농촌에서 와야 됩니다. 농민들이 도시로 다 가버렸어요. 그럼 농촌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갖고 있는 영주들은 농민들한테 땅을 더 많이 주거나 가치를 더 대가를 지불하면서 농민들을 갖다가 농사를 짓게 할 수밖에 없고 예. 농민들은 그 힘으로 힘을 키워가지고 중산층이 돼버립니다. 농노이던 농민들이 중산층으로 올라서는 거죠. 그러면서 부르주아지가 되고 유럽의 봉건제도가 무너지는 거죠. 예. 이때 이 패스트가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1331년 중국에서 발생해서
뭐 들리는 얘기로는 중국 인구의 절반이 이때 사라졌다고 얘기도 합니다만 엄청나네요. 예. 치명적이었던 것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14세기 유럽의 패스트가 돼버린 거죠. 스페인이 멕시코를 침략했을 때도 군사가 600명이었는데 아즈텍 인구는 수백만 명이었어요. 멕시코의 아즈텍은. 그럼 어떻게 600명으로 수백만 명을 이겼을까? 이 두창이라는 전염병이 있었는데 예. 스페인 군사들이 두창을 앓고 있었는데 아즈텍 군사들한테 전쟁 중에 옮겼습니다. 근데 스페인 군사들은 면역력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충 앓다가 일어나는데 감기처럼 예. 아즈텍 군사들은 치명적으로 쓰러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즈텍 군사들은 스페인 군사를 하나님이 보낸 군대다. 신의 군대다. 이제 이렇게 믿고서 스스로 자멸하고 나라를 내놓게 된 거죠. 예. 이게 전염병은 과정과 결과에서 아주 이렇게 정치적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모두에게 번져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은 순식간에 공포에 빠집니다. 스페인 군사들을 신의 군대로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런 거죠. 정치적 혼란을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예. 뭐 지금이야 그렇겠어요. 그죠? 신의 군대가 어떻고 이런 얘기는 없겠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전염병이 번지는데 나서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대책도 없어요. 나라가 뭔가 해줘야 된다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을 바라보게 되고 정부 당국자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정치권과 정부 당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은 정치적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정권이 흔들리는 거죠. 예. 대통령은 또 미국 간다고 하고 뭐 정상회담 있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정상회담에서 무지하게 많은 걸 갖고 와야만 정치적인 비난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당은 뭐 개파 갈등으로 지금 티격태격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뭐 의원 워크숍을 한다 그러고 총리도 없어갖고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대책 발표를 하고 이러면 이제 전염병은 정말 정치적이 되는 거죠. 예.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변상태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가 막히죠. 자, 변사욱의 기자. 에? 기가 막히죠. 이게 사실은 전염병이라는 게, 그러니까 왜 일본의 731 부대나 독일의 나치들이 그 유대인들을 잡아다 놓고 학살하면서 했던 게 생체 실험이잖아. 왜 그들이 생체 실험을 하면서 그들이 생체 실험했던 이유가 뭐냐면 세균전을 준비한 거야. 이 전염병이 세계의 역사를 바꿨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전염병을 조직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정치적으로 전염병을 이용해서 역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이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쓰려고 독일의 나치하고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소위 전염병 연구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세균전 연구를 했던 게 731 부대하고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였다는 거지. 결국은 그때 개발됐던 균들이 탄저균이고, 그게 탄저균이고, 그 밖에 각종 전염병들을 이 두 군데에서 만들어서 그걸 나중에 나눠 갖는 거 아니야. 지금 그 탄저균, 사실 이 탄저균 문제도요, 내가 6월 10일 지나면 정말로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고 봐. 6월 10일 지나서 이 탄저균 문제, 아니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주한 미군들이 무슨 목적으로 탄저균을 부대로 들여서가 뭘 실험했느냐. 그 실험 결과에 지금 어디다 썼는지 밝히질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실험하고 난 탄저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탄저균의 증상도 독감하고 비슷해. 탄저균의 그 증상도 그 독감이랑 비슷한 거예요. 둘 다 치사율은 높은 거고. 근데 지금 이게 전 세계의 주한미군이, 그러니까 미군이 전 세계에 주둔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세계에 주둔한 미군들이 탄저균을 아주 오랫동안 90년대부터 보니까 각 부대로 배달을 받아서 뭔가 했어.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탄저균에 대해서 미군은 이미 약이 있대요. 미군들은 탄저균에 대한 치료제도 있고 백신도 있대. 그래서 탄저균에 노출된 22명의 미군이 바로 그 치료약을 맞고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갖고 한국에서 우리도 그러면 그 탄저균 치료제 좀 달라. 줄 수 없다 그랬다는 거야. 세계에 판 적이 없다. 그런데 90년대 기사를 찾아보니까 주한 미군에서 99년 뉴스야. 99년 뉴스에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도 탄저균 치료제를 공급할 거라는 기사가 났었어. 공급할 예정이다라는. 근데 실제로 공급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99년에 분명히 공급한다고 약속을 했거든. 그때가 김대중 대통령 때야.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주한미군이 이렇게 함부로 못 굴었어. 근데 이명박 이후로는 막 가는 거야. 이명박 이후로는 되게 우리 한국 정부를 우습게 알고 지들 멋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99년에는 준다고 그랬던 치료제를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세계에 판 적이 없다. 그러면서 못 주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이 탄저균을 가져다가 주한미군이 무슨 실험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밝혀내야 돼요. 요게 일단 이제 6월 10일 지나서 그때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뜬 기사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 기사 아까 아침에 우리 월드삼님이었나 진주님이었나 갖고 왔던 기사 있죠. 메르스 모의 실험. 정부 차원에서 메르스 모의 실험을 했어. 5일부터 20일까지. 5월 5일부터 20일까지 모의 실험을 했다는 거야, 메르스에 대해서. 15일짜리야, 15일짜리. 15일짜리 메르스 모의 실험을 했다는데, 그 내용 기사 한번 갖고 와보세요. 예. 그 기사 한번 좀 갖고 오실 동안, 우리 어저께 봤던 뉴스 다시, 예. 우리 정부가 지금 메르스를 보는 인식이에요. 300만 명이 감염돼야 심각한 거다. 이게 누구의 발언이냐 하면 작년 세월호 사건으로 그 해경을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든 거야. 국민안전처가. 근데 그 국민안전처 관리가 그 300만 명이 감염돼야 심각한 거다. 그전에는 정부 차원에서 뭐 이렇게 심각하게 대처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국민안전처 담당자가 2일 메르스 대란과 관련해서 신종플루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300만 명 정도가 감염됐을 때 중대본을 가동했다. 지금은 중대본을 가동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난리가 났었던 거고, 또 하나는 홍콩 당국 한국 의료계와의 교류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거 봐. 홍콩에서 예, 잠깐만. 예. 그 홍콩 당국이 한국의 의료계와의 교류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한국 다녀온 홍콩 의사가 메르스 증상을 보였다. 최근 한국을 다녀온 홍콩 의사가 중동 호흡기 증후군의 의심 증세를 보이자 홍콩 보건당국이 이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한국 의료계와의 일시적인 교류 중단을 요구했다. 코윙만 홍콩 식품위생국장은 2일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한국, 특히 서울 지역과 의학 전문 교류를 일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코 국장은 콩화 의원 소속 30대 의사가 지난달 말 한국 병원에서 학술 교류를 하고 홍콩으로 돌아온 뒤 콧물과 목 통증 등 호흡기 관련 증세를 보여 이날 격리해 검사를 시행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이루어졌다. 코 국장은 식품위생국과 병원 당국이 조만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두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어느 병원이 관련돼 있는지 모르고 있어 정보의 투명성 부족을 걱정하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코 국장은 한국의 메르스 발병 상황이 악화하고 있어 체온 검사와 건강신고서 작성 등 여러 가지 입경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겠다며 홍콩 시민에게 한국에 가더라도 병원 등을 방문하지 말도록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중국에서 격리 치료를 받는 한국인 K씨가 일부 언론과 전화통화에서 홍콩공항 의료진으로부터 메르스 환자의 접촉 여부를 질문받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앞으로 공항 의료진에게 입국자가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면 법을 위배하는 점이라는 점을 알려주고서 서면으로 건강평가서를 제출받도록 주문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콩 보건당국은 2일에서 14일 전에 서울 의료시설 등 메르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간 적이 있는 여행객이 고열과 호흡 관련 증상을 보이면 치료를 위해 즉시 격리 조치하기로 했지만 이날 격리된 한국 여행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콩 당국은 격리 조치 전에 한국으로 출국한 뒤 1일 홍콩으로 재입국했다가 격리된 한국인 남성이 목 통증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예비 메르스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으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니까 지금 고열 복통 설사 일어나도 이게 메르스라고 확진이 안 되는 거야. 하여튼 홍콩 당국은 격리 조치 전에 한국으로 출국한 1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한국에서 의료시설을 간 적이 있는 홍콩 여성과 지난달 22일부터 6일까지 두바이와 바레인을 방문한 여성, 지난달 29일 스웨덴에서 두바이를 거쳐 홍콩으로 온 남성을 등 3명도 음성 반응을 보였다. 좌우지간 이번 메르스 사태로 세계 의료기관들 중에 우리나라의 명예는 땅바닥에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것도 그런 명예가 떨어진 이유가 뭐 때문이다? 예. 저기가 떨어진 이유는 우리 정부가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의료 산업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가 떨어진 이유는 우리 정부의 그 대처 문제였다. 오바마는 환자 1명일 때 비상회의, 박 대통령은 무슨 얘기지 이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 에볼라 환자가 단 1명일 때 이미 비상대책회의를 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열흘 만에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사과도 해명도 아닌 지적을 한다. 제발 책임지고 비상 대응하시라.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이 메르스 감염 환자 2명이 사망하고 3차 감염장이 발생하는 등 메르스 대란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2일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은 의원은 메르스와 싸워야 할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시사하며 국회와 싸우고 괴담 유포자 처벌로 국민과 싸우겠다는 건가? 라고 반문한 뒤 공포가 바이러스보다 빨리 퍼지는 건 정부를 믿지 못해서이다 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4일 백악관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대책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서아프리카에서 봉사하던 미국인 의사 1명이 에볼라에 감염되어 미국 시내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데 따른 국민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주재한 이 회의에는 아프리카와 미국 내에서 에볼라 문제를 다루고 있는 각 강요들과 백악관 관리들이 모두 참석해 철동 같은 방역체제를 구축하고 그 결과 에볼라는 미국 내에 상륙하지 못했다. 은 의원 외에도 SNS에는 메르스 창궐에 적극 대응하지 않고 국회와 국회법 개정안 전쟁에만 올인하고 있는 박 대통령을 힐난하는 글들이 앞다퉈 올라오고 있다. 전우영 역사학자는 트위터를 통해 박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대국민 사과 없이 메르스 초기 대응 미흡만 질타한 점을 지목하면서 조선시대 평균 수준의 왕이었다면 이게 다 과인이 미흡한 탓이오라고 했겠죠 하면서 옛날 왕이 바이러스엔 무식했지만 지도자의 도리에는 훨씬 유식했습니다. 지도자란 질타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라고 박 대통령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여객선이 침몰해도 우왕좌왕,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아도 우왕좌왕이라며 지금 이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드는 건 무슨 반정부 세력이 아니라 정부 자신이라고 꾸짖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서울초장도 나날이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 공포로 국민들은 정부의 제대로 된 대책 마련과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무능함의 극치로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정부는 유언비어 유포자를 처벌하겠다고 겁박하고 대통령은 국회를 상대로 전쟁이나 선포하고 정상인가요? 라고 개탄했다. 나머지는 읽을 필요 없는 거고 좌우지간 나는 이쯤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우리 그 추억의 동영상을 하나 봐야 된다고 봐. 김선일이 죽었을 때, 그 김선일이라는 선교사가 죽었을 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그 동영상 좀 찾아주세요.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뭐라 그랬냐면, 단 한 명의 잠깐 이제 그 동영상 좀 갖고 와봐, 일단. 그 동영상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뉴스를 볼게요. 단 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김선일 사건에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한테 막
굉장히 심하게 욕을 했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을 모른다고 막 이러면서 쌍욕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지금 보여주는 박근혜의 모습은,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은 그래. 이명박 박근혜가 틈만 나면 노무현 욕을 했잖아. 그죠? 노무현한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정부의 기본 의무라고 했던 이명박 박근혜가 요즘에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혹시 이명박 박근혜는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노무현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문득 든 생각이야. 국론 분열이 더욱 심해지고 경제와 안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민이 편안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국가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정부는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 안 해도 되는 일은 이제 손을 떼고 해야만 하는 일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AP통신의 실종 문의마저 묵살했습니다. 김 씨의 주검이 발견된 시각에 대통령은 외교부에서 희망이 보인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테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국정원이 무슨 일을 했는지 국민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아침을 굶은 채 등교해야 하고 못 사는 것이 부끄러워서 급식 지원을 피하는 어린이가 없는 그런 내일입니다. 10군데 취업 원서를 내도 오라는 곳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10군데 회사를 놓고 골라가는 내일입니다. 밥상에 올라와 있는 만두와 생선을 마음 놓고 먹고 수돗물을 정수하지 않고 마셔도 되는 내일입니다. 어른의 지혜와 아이의 동심이 한 가정에 함께 살아있는 내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행운으로 여기는 그런 내일입니다. 자식 먼저 보낸 이 못난 부모들 정말 한 번만 열어주십시오. 우리 대통령한테 백구질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을 읽고 달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막고 있어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몇백 명이나 몇천 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막고 있냐고요? 이 인원으로 애들을 좀 구해주지. 이 인원으로 애들을 좀 구해주지요. 어제 또 국무회의 하는 모습이 또 공개가 됐나봐. 근데 희생자 숫자를 몰랐다며. 그 뉴스도 있었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국회에다가 막 쌍욕하면서 막 탈당한다고 협박질하고 막 이러다가 처음으로 메르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환자 숫자도 몰랐다며. 지금 여러분 잘 보셨죠? 지금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그 김선일이 죽던 순간에 외교부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었다라고 이제 막 욕을 하셨잖아요. 예, 메르스 환자 숫자도 모르는 박 대통령, 틀린 숫자를 말해서 국민 불신 자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처음으로 메르스 사태를 언급하면서 메르스 확진 환자 숫자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 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5월 20일 우리나라 처음으로 중동호흡기 증후군 환자가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15명의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라면서 관련 부처에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7시께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감염자가 18명으로 늘었다고 공식 발표했고, 김무성 대표도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감염 18명으로 늘었다며 박 대통령의 환자 숫자는 박 대통령보다 환자 숫자를 3명 많게 정확히 말했다. 박통이 전날 밤 숫자만 챙기고 이날 아침 정부 발표를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게으른 참모들이 전날 밤 숫자를 잘못 보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박통은 자기가 가장 기본적인 메르스 전개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 한 차례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셈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말이에요. 네, 요게 지금 이제 나중에 이거 근데 이 언론사를 내가 모르는 데라 안 다루는 게 좋겠다. 자기가 이런 기사가 있었다. 요거 우리 6월 10일 지나서 한번 다뤄봅시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정부 메르스 대응 모의 훈련 당일 실제 환자 발생해 사우디에서 귀국한 여행객 등 훈련 시나리오와 겹쳐 복지부 관계자는 시나리오는 3월에 작성했다. 우리도 당황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사우디아라비아 여행객 중 검역 단계에서 원인 미상 고혈자가 처음으로 발견되고 중동호흡기 증후군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의심 환자 신고가 증가했고 타 지역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유사한 환자가 집단 발생해 모두 4명으로 늘었다. 곧이어 전국적인 유해 확산 징후가 확인되고 모두 5개 시도에서 3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위 내용은 사실이 아니야? 지난 20일 보건복지부 등 14개 중앙부처 및 지자체 합동으로 해외 유입 감염법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모의 훈련을 위해 마련한 가상의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훈련은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사우디아라비아 입국자로부터 신종 감염병이 국내 유입된 후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설정해 최초 환자 발생부터 상황 보고 위기평가 회의 이후 대국민 위기경보 발령, 각 기관별 역할에 따른 대응까지 전 단계별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복지부는 이번 훈련이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14년 현재까지 서아프리카 에볼라와 같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유관기관 간 실제와 같은 합동훈련을 해봄으로써 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하는 목적으로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같은 날 국내에서 최초로 중동호흡기 증후군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가 해외 유입 감염병 대응체계 점검 모의 훈련을 시작하기 직전 보건당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여행하고 돌아온 60대 남성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모의 훈련을 위해 설정한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최초 환자가 발생한 지 5일 만에 감염자가 4명으로 늘었고 2명의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서 메르스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요게 이제 언제 기사냐 하면 5월 27일 기사네요. 이 내용은 우리 6월 10일 지나서 6월 10일 지나서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기사도 6월 10일 이후에 키핑했다가 6월 10일 이후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시간 5시인데요. 왜 야당 대표가 가만히 있냐고요? 아니 무슨 얘기예요? 왜 가만히 있어? 지금 야당 차원에서 메르스 대책반 본부 만들어진 거, 그렇지, 그런 뉴스는 안 보여주죠. 어저께 그 김광진 의원이 와서 얘기했잖아. 지금 메르스 특위가 만들어졌다고. 중동 호흡기 증후군 대책반이 야당 자체에서 만들어져서 지금 사태 파악하고 그리고 대처하고 있다고. 근데 그런 얘기는 언론에 안 나오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한 5시 네네. 지금 이제 오늘 한 3시간 정도 방송을 했는데요. 아직도 또 부족한 부분이 있죠. 자,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메르스 공포를 팔아서 저들이 원하는 건 뭐냐? 황교안 청문회에 대해서 덮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청문회 준비 기간 동안에 이 청문회법 누가 만들었냐? 박근혜가 만든 거야. 여러분 아세요? 이 청문회법이요. 옛날에 박근혜가 야당 대표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총리로 지명하는 사람마다 낙마시킬 때 그때 이 청문회법으로 낙마시킨 거야. 위장전입 한 건만 있어도 낙마시켰다니까? 총리 못하게 했어, 박근혜가. 그때 만든 법이야. 그래서 청문회를 총리 청문회 3일로 하고
그 청문회 3일 동안 다룰 주제를 미리 의혹에 대해서 해명 자료를 내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황교안이가 안 내고 버티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국회에서 4일까지를 마지노선으로 그어준 거야.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이 의혹들에 대해서 4일까지, 예, 4일까지 다 제출해라. 근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 저건 무슨 얘기지? 예. 좌우지간 이 청문회 문제, 청문회 자료를 내일까지 지금 제출 안 하면 황교안이는 총리 지명을 철회시켜야 돼. 박근혜가 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고. 자기가 옛날에 만든 법에 의하면 지금 미리 사전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왕구도 제출 안 하고 지금 황교안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 아니야. 내일까지 온갖 의혹에 대해서 그 자료 제출을 안 할 거면 지명 철회해야 된다. 요걸로 우리가 가야 돼. 그러니까 얘가 그럼 왜 지금 황교안이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냐 하면 자료 제출을 하면 티가 나거든. 뭔가 지금도 벌써 수입 내용 내라. 그랬더니만 수입 내용 냈는데 화이트로 지워서 냈어. 이게 또 문제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해명을 한다고 나오는 자료들은 뭔가 문제가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문제가 자꾸만 드러날까봐 지금 자료를 안 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다음 주 월화수에 모든 자료를 내고 검토할 시간을 안 주겠다 이런 거지. 그래서 그냥 이제 막 후루룩 통과시켜버리려는 국민을 호구 등신으로 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황교안 청문회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관심을 꼭 가져야 된다.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뭐 이 메르스 괴담, 지금 정부에서 메르스에 대해서 심각하게 발표했어요? 발표 안 했어요. 지금 정부가 이 메르스를 심각한 전염병이라고 판단하고 있나요? 판단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온 국민은 두려워하고 있죠? 정부 발표를 안 믿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거 누구 때문이냐? 언론 때문이에요. 언론이 지금 계속 국민들을 불안 초조에 떨게 하고 있어. 그래놓고 얘네들은 다음 이 청문회 끝나면 그때 다른 뉴스를 던질 거야. 그래서 다른 뉴스로 국민들의 정신을 막 사납게 해서 결국 황교안 청문회를 덮자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 우리가 6월 10일까지는 이 메르스에 대해서 침착하자. 6월 10일 지나서 청문회 지나서 정부의 책임을 하나하나 묻자. 그때도 언론이 오늘처럼 메르스에 대한 뉴스를 쏟아내는지 지켜봅시다. 그리고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지난 27일부터 오늘까지 쏟아낸 기사들에 대해서 언론사에 책임을 물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언론사에 나온 기사들을 잘 봐봐. 예를 들어 내가 아까 하나 본 게 뭐였냐면 경향신문 기사야. 경향신문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209개의 학교의 휴업 조치라고 따옴표를 냈어. 경향신문의 메인 뉴스의 제목이야. 황우여 따옴표 209개 학교 휴업 조치. 그러면 그 기사를 읽는 사람은 아 이게 교육부의 휴업 조치로구나 라고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사를 잘 읽어보면 교육부에서 휴업하라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교육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현재 209개 학교가 휴업 중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휴업하라고 한 게 아니야. 그런데 언론이 그런 식으로 정부 발표를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계속 증폭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애들이 위험하다. 그래서 엄마들, 세월호 때문에 놀란 엄마들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메르스 공포를 확산시키려고 학교에서 휴교령이 내렸어. 여러분 진짜 신종플루 때요. 지금 환자 30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휴교령이 내렸잖아. 신종플루 때는 9월 20일부터인가 신종플루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휴교령이 10월 달에 내려졌어. 한 달을 끌었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환자 30명밖에 안 되는데 확진 환자가 현재까지 30명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신속하게 휴교령을 내렸어. 그런데 지금 다른 뉴스에 의하면 14세 미만은 거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데? 발생하더라도 그게 사우디처럼 의료시설이 안 좋은 곳에서 발생한 건데, 자, 우리의 요구는 뭐야? 그래, 정말 메르스가 위험하다면 야구장 문 닫아야 돼요. 야구장 몇 시간씩 사람들 가까이 같이 있잖아. 얼마나 침 튀기면서 응원하는데 위험해?
극장 문 닫아야 돼. 주말에 대형마트 얼마나 사람 많아. 거기 문 닫아야 돼. 그죠? 야구장, 극장, 대형마트, 백화점, 그리고 저기 또 뭐가 있냐. 극장, 야구장, 대형마트, 놀이시설 이런 데 문 닫아야 돼. 정말로 메르스가 위험하다면. 그런데 그런 데가 문을 안 닫는다. 그럼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왜? 메르스 독감이야, 독감. 중동 독감. 이번엔 낙타 독감이야. 사스가 조류 독감이었잖아. 그런 것처럼 이거 중동 독감이야. 그러니까 독감은 병약한 사람, 노약자나 그 중환자에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노약자나 병약자가 있는 사람은 그 감염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스스로 잘 위생관리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스크는 본인이 이 메르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마스크를 쓰세요. 예, 일반인은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일반인한테 왜 자꾸 쓰라고 그러나요? 마스크를 쓴 모습을 보면서 서로 메르스를 두려워하라는 심리전이야. 넘어가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지금 메르스 공포를 확산시키는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의 명단을 확보하세요. 그 사람들이 그 종박 네트워크 소속이야. 종박 네트워크가 뭐냐? 무능한 정부를 지지하는 언론과 여론 조작단이야.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메르스에 대해서 미확인 유언비어를 계속 전파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준비하시면 그 사람들이 소위 그 네트워크의 일원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종박 네트워크를 파악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았죠? 그리고 정확히 6월 10일 지난 다음에 이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자.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하나 자르고 넘어가려는 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예. 오늘 해야 될 일은 다 했습니다. 하나 빼먹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지금 박근혜는 삼권 분립을 얘기하면서 국회 법을 거부하겠다. 그러고 주장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삼권 분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왜 새누리당 당대표 불러다 지시하고 그래? 왜 국회의원 데려다 장관시키고 그래? 삼권 분립을 명확히 하려면 국회의원 데려다 장관하면 안 되고 당대표 불러다 지시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자기가 삼권 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국회에 깽판을 치면서 국회에서 여러분 있잖아요. 국회법 얘기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고등학교 때 배웠죠. 법의 5단계. 법에도 지위가 있어. 제일 낮은 법이 규칙이야. 규칙이 뭐냐? 규칙이 뭐냐 하면 재책이 나도 메르스야? 뻥이죠. 예. 규칙이라는 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거야. 구청장이나 시장이 만드는 게 시행규칙. 그 다음에 조례가 있어. 그 조례라는 게 뭐냐면 서울시 의회 조례 또는 도봉구 의회 조례, 이런 게 조례야. 지방자치의회에서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뭐냐면 명령이야. 소위 대통령 시행령, 총리 시행령, 이런 것들이 명이야. 명령, 총리령, 대통령령. 이거는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이야. 그런데 이런 걸 하위법이라고 그러고 그 위에 법률이 있어. 법률이 뭐냐면 국회에서 만든 게 법률이야. 그 다음에 법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단계가 있고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 조례나 규칙은 법률이나 명령을 거스를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이 조례부터 그러니까 규칙, 조례, 명령, 법률은 모두 뭘 거스를 수 없다? 헌법을 거스를 수 없다. 그럼 왜 법에 이런 5단계를 인정하느냐? 만든 주체 때문이야. 이 만든 주체가 헌법은 누가 만들었어? 국민이 국민투표로 결정해. 그래서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야. 그래서 모두 법률이나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헌법에 위배됐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가장 높은 법은 헌법이야.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만든 대통령 시행령들이 헌법도 무시하고 법률도 무시한 이상한 짓을 막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러지 못하도록 대통령 시행령이 법률이나 헌법에 위배되지 못하도록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그게 국회법이야. 그런데 지금 그거 거부한다고 저래. 이거 사실 내가 방송에 안 하려고 그래서 쪽팔려갖고
다른 나라에서 알면 쪽팔려서 이거 안 할라 그랬는데 얘 지금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어? 부끄부끄 매우 부끄. 어쩌려고 그러는지 진짜. 자 이렇게 나오자 갑자기 여당이나 야당이나 무능함 둘 다 무능함 인정? 아니 사고는 박근혜가 쳤는데 왜 야당을 싸잡아 무능하다고 그래? 어? 아니 지금 사고는 박근혜가 쳤는데 왜 저기 야당이 싸잡아서 무능하다고 인정하래? 참 이상한 놈이네. 박근혜가 야당 대통령도 하고 여당도 하고 야당도 해? 박근혜가 잘못한 거잖아. 이종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앞으로 시행령 위임 없다. 자, 뭐 하여튼 내용은 지금 너무 늦었으니까 내가 지금 목이 아파서 이 정도로 방송할게요. 메르스인가? 뻥이에요. 우리 딸이 명언을 남겼어. 앞으로 메르스 공포는 2주 뒤에 사라질 거다. 그래서 맞아, 엄마도 2주 뒤에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 근데 넌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하는 말이 친구들이 그랬대. 그거 2주 뒤면 메르스 공포는 괴담은 사라진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2주 뒤면 기말고사가 시작되고 지금 메르스 괴담을 열심히 퍼뜨리고 있는 애들이 모두 휴대폰을 뺏기고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메르스 괴담이 사라진다. 예, 이게 지 친구들이 주고받은 내용이래요. 예, 굉장히 설득력 있죠? 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 서방이었습니다. 아까 4,000명 넘게 봤는데 추천은 3,560개. 역시 500명이 추천 안 하고 튀었군요. 참 어떤 인간이 잡기만 해봐. 너네 오늘 밤 설사할 거야, 설사. 예. 자, 오늘 망치부인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볼만 하셨나요? 예. 뭐 볼만 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예,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라면 널리 홍보 부탁드리고요. 예, 자,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방에서 매니저로 고생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천해주신 3,798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우리 김광진 의원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죠. 옳은 것이 강한 것이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그날까지 우리 국민 모두 똘똘 뭉쳐서 옳은 것이 기준이 되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사실 너무 어려운 꿈이지요. 근데 우리가 가려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자, 여러분, 오늘도 망치부인이었고요. 다음 방송 내일 낮 2시에 할게요. 자,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그날까지 온 국민 화이팅! 예, 망치부인은 중립적인 방송하는 사람 아닙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 예, 약자와 강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 대한민국의 메이저 언론이 공정보도할 때까지 국민 편파방송, 약자 편파방송을 하고 있는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요.